눈이 그쳤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IT도 패션이다. 여러분, 이 새해 다짐, 소원 이런 거 생각을 해두셨나요? 저는 올해는 뭔가 더 기대가 되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후반부에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셔서 그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올해는 정말로 때문에 지금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고, 편집 방식도 기존처럼 정제된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형태 뭐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나름 영상이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테크 유튜브는 말 그대로 브이로그가 아닌 리뷰 채널이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보다는 리뷰 퀄리티가 중요한 걸 알아서 영상 컷을 더 찍을 시간에 정보를 더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든 지 조금 된 것 같은데요. 제 아무리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되지 않는 주제면 이 성적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리뷰 퀄리티와 영상 퀄리티를 다 잡아보는, 그리고 뭔가 체계화를 시켜서 편집 시간도 조금 단축을 시켜보는 그런 다짐을 세웠죠.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거의 4.4만 명, 이 채널을 운영한 지 3년, 이제 곧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물론 적은 수의 구독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일찍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서 봐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봐주시고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채널에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올해가 끝나갈 때는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올해 제가 제일 기대하는 제품들 몇 개를 하나씩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3, 2, 1.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곧 출시하는 갤럭시 S24. 저는 이 제품을 플립5 그리고 아이폰 15를 보면서 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몇 주 뒤면 볼 수 있게 되는데,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하면 티타늄 소재가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 맞게 조금은 더 경량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란 말도 있으니까 이건 정확히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근데 티타늄 소재는 울트라만 그럴 것 같고 일반 모델들은 알루미늄을 계속 사용할 것 같죠. 저의 경우에는 울트라보다는 일반 모델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었는데요. 뭔가 올해는 울트라를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소구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카메라는 당연히 울트라가 좋았지만 사이즈나 이건 취향이지만 플랫한 디자인이나, 그리고 이전엔 칩셋도 스냅드래곤 8 젠2로 같았고 여러모로 일반 모델들도 괜찮은 점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모델과 울트라의 차별을 조금 더 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이번에 울트라는 디자인도 울트라이지만 조금은 더 플랫하게 나온 느낌이고요. 5배 강확줌, S펜 등 울트라만 있는 특장점들이 이것 이외에도 많고요. 다만 국내에는 칩셋이 스냅드래곤 8 젠3가 아닌 엑시노스 2400, 이 엑시노스가 탑재가 된다는데 이것도 뭔가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는 점이기도 하죠. 이 칩셋이 이번엔 다시 국가별로 조금 다르게 출시를 한다는데, 이 역시 정말로 출시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도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23 FE 모델이 엑시노스를 탑재했는데도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이것도 이거대로 얼마나 괜찮을지 기대가 되는 점이네요. 생성형 AI 가우스가 탑재된 것도 궁금하고요.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정리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자세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리뷰 역시 가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기대하는 제품은, 이건 빠르게 말을 하겠지만 베어브릭 스피커인데요. 뭐랄까, 이게 사실 출시를 이미 했고 저는 바로 구매를 했지만 갑자기 결제 오류로 취소당한, 아쉽습니다. 뭔가 많이 기대를 했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미 슬슬 받아가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500, 여기에 관세와 배송비를 더한다면 하나로 거의 7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을 보고 베어브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생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였습니다. 베어브릭은 워낙 리셀이 붙은 제품들은 또 비싸고 이 제품의 오디오 설계도 또 진심으로 했다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의 사운드도 보니까 사운드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 두 마리가 있어야지 스테레오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으로 즐기려면 한 150은 써야 된다. 이게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으니까 제가 이거 결제 취소 당하고 아직 재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할까요? 이거 리뷰하면 근데 보시겠습니까? 다음 기대되는 제품은 아무래도 애플 비전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 WWDC에서 발표를 했던 애플의 MR 기기인데요. 잠시 체험을 해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생각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MR 환경이라고 하던데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 안에는 뭐 여러 기능들이 있고 화질도 뭐 기존 VR 기기들보다 좋을 테고, 그렇지만 제가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애플이 이 제품을 출시함으로 인해서 MR 인프라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직 멀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가상현실 안에서 편집 작업이나 문서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동영상 플랫폼이 VR에 맞게 만들어진다든지, 물론 그에 맞는 컨텐츠도 많아지고 게임의 퀄리티도 조금 더 올라가는, 이로 인해서 애플 비전 프로가 아닌 메타퀘스트나 피코 같은 브랜드의 제품들도 새로운 기기들도 내놓을 것 같고 더 많은 활용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마치 애플이 에어팟을 만들고 무선 이어폰이 유행한 것처럼 애플워치를 만들고 다들 스마트워치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아직은 VR 기기가 게임기라는 인식이 있고 활용도 또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어폰이나 시계처럼 필수품이 아닌 이상 그만큼의 초반 관심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어팟도 자리 잡는 지 1년 이상이 걸렸고 애플워치도 한 4세대부터 잘 됐거든요. 때문에 이게 집마다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데 출시가 되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죠. 사람들이 노트북이 필수품이 되고 이런 TV가 꼭 필수품이 된 것처럼 언젠가는 이런 MR 기기, VR 기기가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조금 멀리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출시 예상가가 3,500달러, 현재 확률로 한 460만원 정도 하고 국내에 들어온다면 세금도 붙고 그래서 뭐 더욱 비싸지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 제품은 많은 수량이 발매될 것 같진 않고요. 출시도 미국에서 먼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구해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정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도 수량이 적어서 구할 수는 있을런지. 제가 그 다음 또 기대하는 제품? 테슬라의 모델 3 하이랜드입니다. 이것도 해외에는 이미 출시를 한 제품이고 이제 곧 한국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국내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제가 사실 아직 새 차를 사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한번 사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모델 Y의 RWD 정말 많이 뽐뿌 것 같고, 지금 여기 지하 주차장만 가도 모델 Y가 한 진짜 제 눈에 보이는 것만 10대? 제 지인분들도 많이 바꿔가지고 실제로 시승도 해보고 그랬는데 확실히 개방감은 Y가 좋더라고요. 다만 저는 진짜 딱 하나, 그 통풍 시트가 이제 모델 3 하이랜드에 들어가니까 저는 정말 단순하게 그의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아마 올해 2분기쯤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출고를 하게 된다면 리뷰까지는 아니더라도 느낌점 정도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은 애플워치 10. 네이밍이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들 이렇게 부르고는 계시죠. 애플워치도 벌써 10세대. 아이폰이 10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워치 역시 이번에 대규모로 바뀔 것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디자인이 바뀌는 게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죠. 언제부턴가 애플워치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는 이미 다들 가지고 계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 4세대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9세대 LMS 버전을 리뷰했었지만 큰 감흥은 없었거든요. 물론 칩셋 성능의 향상으로 인한 여러 발전들이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4세대에서 넘어가야 할 만한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었죠. 이게 4세대부터 9세대까지 오기까지 살짝의 크기 변화가 있긴 했지만 1, 2, 3세대가 같은 디자인, 그리고 4세대부터 9세대가 같은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올해 출시하는 10번째 모델의 쉐입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제는 저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미 22년도에 출시한 울트라가 있고 그 제품의 기능도 물론 훌륭하지만 저는 그 제품이 제 손목에 너무 커서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애플워치 10은 기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36mm나 38mm 뭐 이런 사이즈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시계는 작은 게 예쁘거든요. 더불어서 갤럭시 워치 7 역시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갤럭시 유저분들도 같이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대하는 건 LG 랩스의 무언가입니다. 제가 LG의 무언가라고 하는 점은 항상 LG는 뜻밖의 무언가를 출시하는 이미지가 저에게만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스마트폰을 할 때도 기존과는 조금 다른 뭐 윙 같은 제품들도 나왔고 야채나 꽃을 키우는 뭐 티운 같은 것도 만들었고, 티운 이거 지금도 제가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케어한 제품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LG에서 이걸 보내주셨는데 버즈 지지지 뭐야, 이 제품은 뇌파를 측정하고 안정시키는 사운드를 제공하며 마운드 케어에 도움을 주고 수면 케어도 해주는데요. 저도 이 제품을 받아보고 열심히 사용을 해봤습니다. 생긴 것도 나쁘지 않고 아무래도 귀에 착용을 하고 자서 그런지 수면 측정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때문에 자기 전에 이거 끼고 자면 그냥 이어폰처럼 쓰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런 게 그냥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어폰의 음질은 정말 좋지 않은 편이에요. 이게 뭐 목적이 음감이 아니다 보니까 휴대용 이어폰도 아니고요. 때문에 그냥 소리를 듣는 정도? 그래도 신기한 제품이었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곳이 LG 랩스라고 틀을 깨는 실험적인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LG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소비자 그리고 테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가장 기다리는 건 아무래도 스탠바이미 2세대. 스탠바이미 고 말고 원래 형식인 스탠드형으로 4K OLED로 나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도 한 2가지 정도로 이거 빠릿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가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트렌드를 따라가려다가 이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스탠바이미 고가 나왔을 때는 캠핑, 차박 이런 게 많이 유행해서 갑자기 가방 형식으로 출시를 했나 싶기도 했는데 한국인 특성상 유행에 빨리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유행을 겨냥한 제품은 회사 내에서 컨펌을 받고 제작을 하고 출시를 하면 이미 그 유행이 지나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물론 스탠바이미 고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그렇지만 뭔가 출시 시기가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최근에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5 레트로 에디션도 비슷하죠. 제 생각에는 2023년 초까지가 Y2K 그리고 레트로가 유행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 사람들은 이미 레트로, Y2K, 실버톤에 질렸을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때문에 그 제품이 플립 5가 아닌 플립 4 때 나왔다면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확실하게 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꽤 예쁘거든요. 저는 아직도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품 출시는 또 이슈가 중요하니까요. 개인적으로 LG에서 티운처럼 화분이나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관리를 조금 더 잘해주는 서포트를 해준달까? 저희가 꽃집을 하다 보니까 화분을 볼 때마다 사실 LG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오늘 말한 거 외로도 기대하고 있는 제품들 몇 개 더 빠르게 말해보자면 에어팟 맥스가 출시한 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세대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최근에 크림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실시간 랭킹 1등, 2등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래서 애플이 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애플의 제품은 항상 출시했을 때 이게 뭔가 싶다가도 초반 뇌이징이 끝나면 그게 패션화가 되는 세계 유일한 브랜드이기도 해서 항상 신제품 출시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올해 나올 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닌텐도 스위치의 4세대 모델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사용한 게 정말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호주 있을 때도 제다 야숨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애플워치 10이 나오기 전이니까. 아무튼 차세대 모델이 이 스위치의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아예 다른 플랫폼으로 나올지 출시가 24년도 올해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 그 외에 다른 애플 제품들 아이패드 프로 7세대나 미니 6세대 등 여러 제품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새해 맞이 올해 기대가 되는 제품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지만 이 모든 거를 그리고 이 외의 모든 테크 제품들을 제가 다 리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올해 열심히 살자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